할게요. 국내 사회 이슈 먼저 얘기를 하면 경기도 부천시에서 오래된 호텔에 불이 났고 근데 나는 이게 생각보다 큰일인지 잘 몰랐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한테는 큰일인데 지역사회에 큰일인데 막 여기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큰일일까? 사실 불 나는 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어떤 지역에서 그냥 그런 불이 났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 헤드라인에 속보로 계속 올라오더라고. 일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인터넷에 볼 때마다 막 속보 이렇게 해서 막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더라, 관련된 게. 그래서 어제 부천에서 호텔에서 불이 나서 20대에서 50대의 투숙객 7명이 돌아가시고 12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천 소방서가 진짜 우리 집 바로 근처에 있는데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그날 이제 오후 저녁에 7시 34분쯤에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오래된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났고 5분 뒤에 이제 119 신고가 바로 접수가 됐고 4분 뒤에 부천소방서 선착대가 화재 현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상 당하신 12분은 이제 119 통해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대체로 사망하시거나 부상 당하신 분들은 그 불이 난 객실이 810호여서 그 인근의 8층에서 9층에 묵으셨던 투숙객들이 그랬다라고 알려져 있고 좀 많이 안타까웠던 사건, 좀 많이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던 부분은 어떤 남녀 투숙객 2명이 불이 나서 8층 객실에서 호텔 1층에 이제 소방대가 도착하자마자 설치한 에어매트가 있었는데 거기 뛰어내렸는데 사망을 한 일이 엄청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성분이 먼저 떨어지고 남성분이 떨어졌는데 여성분이 떨어지면서 그 에어매트의 가장자리로 떨어져서 이게 전복이 된 거야, 에어매트가. 그래서 그 여자분도 돌아가시고 그 여자가 떨어지고 나서 2, 3초 뒤에 남자분이 바로 떨어졌는데 그냥 웬만하게 떨어진 그 에어매트가 전복돼가지고 그게 좀 많이 지금 조명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어떤 돌아가신 한 여성분은 호텔 8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망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살아남은 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 어떤 한 여자 대학생인 분이 문을 딱 열었는데 복도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유독가스가 많이 차서 일단 문을 닫고 이전에 들었던 지식이 하나 있으셨던 게 그런 상황일 때는 다 화장실 들어가서 문을 다 닫고 화장실 문도 수건으로 다 닫고 그 샤워기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을 뿌리면 수막이 잠깐 그 공간에 생기나 봐. 그러면 유독한 가스, 연기 이런 걸부터 조금 잠깐 보호할 수 있나 봐. 근데 그걸로 해서 버티셔가지고 결국은 생명을 건지셨더라고. 그래서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계속 기사를 통해서 조명을 받고 있고 그 에어매트가 지금 제일 사건이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어매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소방서가 잘못한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몰고 가는 이야기들도 조금 있는데 소방서 선착대에서는 도착한 지 5분 만에 바로 1층에 설치하고 원래 그 에어매트는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장비여서 그 장비 자체에 문제가 없다. 가장자리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전복되는 이슈였던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체 화재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래된 에어컨을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누전 혹은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런 것 같다. 근데 실제로 불이 나기 직전에 한 투숙객이 810호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거기 배정 받아서 들어가셨는데 탄환 냄새가 나서 호텔 측에 객실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사고 당시에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근데 이제 8층, 9층은 이제 손 쓸 수 없게 거기 그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스프링클러도 없었대. 그리고 되게 너무 이렇게 밀폐된 그런 구조였나. 그래서 처음에 그 신고하신 투숙객 분이 이제 처음에 문을 열고 에어컨 쪽을 봤는데 탁탁하는 소리가 나서 탄 냄새가 같이 나니까 1층 프런트로 내려가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에어컨에서 불똥이 떨어져서 소파나 침대 같은 그런 나무나 약간 가죽이나 이런 거에 옮겨 붙어서 좀 불이 많이 확산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추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문을 닫고 나왔으면 차라리 좀 이렇게 연기나 이런 거로부터 조금 잠깐이라도 좀 더디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문을 열고 나왔고 그거 예상 못했지 당연히. 거기 불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 내부 자체에 이제 8층과 9층에 그곳에 목재 같은 게 많은 인테리어여서 그래서 확대됐다고 소방 당국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객실에서 시작한 불이 호텔 전체로 다 번지진 않았는데 연기가 너무 많이 차서 유독 가스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좀 많이 조명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 호텔이 2003년에 준공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으로 뭐 이런 시설을 만들 때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을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됐어서 이게 없었고, 근데 17년에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하는 그런 법이 생겼는데 이전에 만들어진 건물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없었다, 이 호텔은. 그래서 더 불이 심각하게 일어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되게 생명이 죽어야만 사실 그런 허점이 많이 드러나니까 그런 걸 이제 좀 깨달았으니 법을 개정함도 있어야겠고 좀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근데 꽤나 진짜 큰 이슈였던 게 화재 접수 3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8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는데, 이게 대응 1단계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 전체 인력이 출동하는 정도고 2단계는 그 근방에 있는 5개에서 6개의 소방서가 다 전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도와줘야 되는 경보라고 해서 진짜 큰 일이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 그래서 불은 이제 2시간 47분 만에 꺼졌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으면서 인구 문제가 조금 심각해져서 이 부분을 조명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유엔의 인도적 업무 조정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상황인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좀 보고를 한 게 있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랑 피난민 다 포함해서 15명 정도가 머물고 있는데, 거기 난민 구호기구, 유엔에서 운영하는 난민 구호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피난민 보호하는 시설들과 집단 대피소가 여기 그 보고서 가운데 이스라엘 분이 대피령을 발령한 지역들이 특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피하라고, 우리 너네한테 폭격할 거니까 대피하라고 얘기한 곳에 피난민의 보호시설과 집단 대피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유엔이라든지 좀 인도주의적인 행위들을 하는 단체들, 도와주려고 간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구호 활동가분들이랑 그들의 가족들의 거주지까지도 대피하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하루에 2,000제곱미터의 물을 공급하는 우물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식수까지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자지구 주민들한테 물을 계속 공급하던 시설이나 좀 꼭 필요했던 시설들이 이번에 대피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지역은 물 공급이 70%가 감소했다고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구호 활동가 분들이 유엔에게 보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밝히기로는 8월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거주지 대상으로 대피령을 계속해서 발령하고 있고, 작년 10월에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가자지구 전체 주민 210만 명 가운데 90%가 한 번 이상 강제로 이주를 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데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피하라고, 그러니까 대피하는 지역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갈 데가 사실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좁혀지는 거지, 살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점점 구석으로 내몰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해안 지역 이런 데로 계속 이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오기에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구석으로 몰리고 하니까
그리고 작년 10월에 전쟁 시작되고 이번에 8월 15일 정도까지 이번 전쟁 때문에 죽은 팔레스타인 주민 수가 4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9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18세에서 29세 청년층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진짜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원래 가자지구의 전체 이 인구 중에 해당 청년층이 21%를 차지하고 있었대. 근데 청년들이 그럼 다 거의 다 죽은 상태라고 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이제 없는 거여서 이 나라가 존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랑 뭐 학생, 교직원들 뭐 돌아가시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교육시설 자체가 다 망가졌으니까 지금 8만 8천 명 정도의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가 없고 청년들의 실업률도 95% 정도여서 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고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 내용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전쟁으로 인해 한 국가의 공동체의 미래가 사라져감을 보며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법을 당장의 이익 때문에 지키지 않고 있는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생명이 죽어감을 봅니다. 주님, 어리석고 지각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는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결정들을 너무나 쉽게 내립니다. 수치의 감각을 잃고 저희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며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하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배우는 자들이 더욱 세워지게 하셔서 허망한 욕정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생명의 길을 따르는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세워주는 것이 참 거룩임을 알고 그에 합당한 새 사람을 입도록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